안녕하세요. 수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가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멋지게 뒤집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연속함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선이 쭉 이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너머에 뭐가 숨어 있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함수가 연속이다.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딱 하고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른바 연필 테스트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연필을 종이에서 한 번도 안 떼고 쭉 이어서 그릴 수 있으면 이건 연속함수구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사실 뭐 이보다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게 간단하기만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직관적인 연필 테스트가 수학이라는 아주 깐깐한 세계에서도 통하는 만능 열쇠일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직관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필 테스트, 그러니까 선을 쭉 긋는다는 생각은 연속성을 처음 이해할 때 정말 좋은 출발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함수들한테는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네, 그쵸.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들 있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곡선들은 당연히 연필 안 떼고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수학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항상 그럴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편안한 직관의 세계에서 잠시 나와서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엄밀하고 정확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어떤 함수가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떤 규칙, 어떤 약속을 따르는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연속이라는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그 지점에 함수값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FA라는 값이 딱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그래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건 x가 a라는 지점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올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랑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목표 지점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목표 지점이랑 실제로 거기에 찍혀있는 점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 함수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건 그냥 불연속인 겁니다. 끊어졌다는 거죠. 점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길이 서로 딴 데를 향하거나 아니면 목표 지점이랑 실제 점 위치가 다르거나 뭐든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탈락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연필로 그을 수 있으면 연속이다라는 이 직관이 아주 처참하게 깨지는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기묘한 함수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함수 좀 보세요. 정말 괴상하게 생겼죠? 규칙이 뭐냐면 x에 들어가는 숫자가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면 함수값은 무조건 0이래요. 그런데 x가 무리수, 루트 2나 파이 같은 거면 함수값은 그냥 자기 자신인 x가 된다는 겁니다. 와, 상상이 되시나요? 머릿속에서 점들이 막 정신없이 찍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신사나운 함수가 과연 연속인 지점이 단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딱 보기에는 그냥 모든 점에서 다 끊어져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럴 때 우리 직관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아까 배운 강력한 무기, 바로 수학의 엄밀한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걸 x가 0일 때 딱 이 한 지점에만 한번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맞아요. 헷갈릴 땐 무조건 정의로 돌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x가 0을 향해 다가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유리수들만 밟고 0으로 다가간다고 쳐요. 그럼 함수값은 규칙에 따라 무조건 0, 0, 0, 계속 0이겠죠? 그럼 이번엔 무리수들만 밟고 0으로 다가간다고 해볼까요? 함수값은 자기 자신, 즉 x니까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도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죠? 어라?
신기하죠? 유리수 길로 가던 무리수 길로 가던 양쪽 다 목표 지점은 똑같이 0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해 봅시다. 첫째, F0 값은? 0은 유리수니까. 함수 값은? 0. 오케이, 존재하네요. 둘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방금 봤죠? 양쪽 길 모두 0을 향하니까 극한값도 0. 이것도 존재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함수값 0이랑 극한값 0이 같나요? 네, 똑같네요. 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이 괴상망측한 함수가 x는 이퀄 0이라는 딱 한 점에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연속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직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함수는 분명히 x는 0에서 연속이에요. 수학적인 팩트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함수 그래프를 연필로 이어서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유리수점들은 전부 x축에 먼지처럼 붙어있고 무리수점들은 y = x 직선 위에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서 그려요? 우리가 믿었던 연필 테스트가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 참고로 그럼 왜 다른 점에서는 안 되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해요. 예를 들어 x가 1로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수길을 따라가면 목표는 1, 0일 거고 무리수길을 따라가면 목표는 1, 1이겠죠? 목표 지점이 두 개로 찢어지잖아요.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 바로 탈락. 0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에서는 다 이런 식이라서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연필 테스트는 그럼 다 틀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헷갈리는 역설을 풀기 위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점이냐 구간이냐의 차이입니다. 수학자들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연속은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딱 한 지점에서의 상태만 보는 아주 미시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필 테스트는 뭐죠? 연필로 쭉 긋는다는 건 사실 어떤 구간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거시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필 테스트는 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사실 한 점이 아니라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니? 라고 묻는 훨씬 더 까다로운 테스트였던 거죠. 아까 그 기묘한 함수는 x는 0이라는 딱 한 점에서는 연속이라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0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에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는 않으니까 연필 테스트라는 더 어려운 시험에서는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릴 수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연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은 좀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네 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학에서의 연속은 기본적으로 점 단위의 이야기다. 둘째, 우리가 아는 연필 테스트는 구간 단위의 이야기다. 셋째, 이 둘은 서로 다른 레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릴 수 없는 함수도 딱 한 점에서는 연속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학이 우리의 어렴풋한 직관을 훨씬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선을 잇는다는 이 단순한 직관 속에 얼마나 깊고 재미있는 수학적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건 뭐 볼 것도 없지 라고 생각했던 다른 수학 개념들 속에는 또 어떤 이런 반전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